네, 일본의 무역 보복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일본을 향한 경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날아오고 있는 소식은 이 추가 보복 조치가 18일 이후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국회 산업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최재성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특위가 그러니까 공식 발족을 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만 어제 네. 저로 그렇게 의결을 했고요. 네. 특위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칠 예정.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 거로 지금 보면 될까요? 저희가 뭐 규정에는 30인 이내로 특위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한 10여 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대응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의원님 혹시 이제 그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는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위원장 내정되기 전에도 네. 뭐 관련된 이제 부처라든가 네. 뭐 이런 데는 쭉 접촉을 했고 네네. 기업도 당연히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조치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사안의 성격과 크기를 먼저 잘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이 문제를 그냥 일본의 경제보복 카드에 대한 우리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정도의 문제로만 보면 절대로 우리가 대응도 할 수 없고 또 극복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의 크기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본으로서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아베의 매우 이 일관된 그런 목표가 21일 참의원 선거로 사실은 판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꺼낸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양국 간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신뢰가 훼손됐다 이렇게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네.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최근에 평화적으로 가고 있는 한반도 문제, 이 문제를 흔들고 개입하려는 이 또 다른 이제 의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다목적 조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경제적 문제 그에 따른 우리의 일방적 피해 문제로만 가면은 아예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문제로 한정해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이제 대북 문제까지 일본 쪽에서 거론을 했으니까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풀어주세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은 더 꽤 늘어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의도가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무슨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헌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을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베의 아주 그냥 일관된 목표거든요. 네네. 이것이 21일 날 분수령이니까 네. 이걸 뜨겁게 지금 끌어들인 거고 우리는 당연히 21일까지는 로키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2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응 카드가 우리 피해가 이 정도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안의 크기가 경제 플러스 한반도 플러스 또 헌법 개정 이런 것을 갖고 다목적 카드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크기인데 대응을 피해로만 놓고 있으면 우리 공론이 분열되고 네. 수세적으로 가게 되고 네. 당연히 경제적 피해는 맞붙으면 우리가 더 크죠. 알겠습니다.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이라고 하는 기점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수입이 끊겼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기점은? 그거는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우리가 딱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지금 세 가지 부품 소재를 일본이 카드를 뽑아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정도 방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또 재고량이나 뭐 이런 등등등 또 완제품 재고량도 있거든요. 네네. 부품 예를 들어서 뭐 에칭가스가 며칠 분이 남아 있다. 이런 정도의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이 지금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완제품이 버틸 수 있는 또 이 시간들이 있거든요. 예. 대략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네. 꽤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피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하고 싶어도 오래 보관하면 이게 그 성분 바뀌기 때문에 두 주분 분량 정도밖에는 이건 보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나 그것이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예. 예를 들어서 뭐 47%, 45%, 7%. 네네네. 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선들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드렸던 질문의 반복인 것 같은데 확인차 다시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의 대목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대목인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이미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국제 여론이나 이게 국제 여론이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국제사회 여론 또 관련된 어떤 국가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장이 오면은 반도체 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히 중국에만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거기에 진출해 있는 애플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한테 직격탄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생태계 국제사회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국제사회 여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경쟁 우월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관련해서 그 대목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그 윤상현 국회 외통위 위원장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나가민의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고 내지 묵인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거든요. 그 매우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대사의 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원론적이고 강경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일본 중앙 정부고요. 그다음에 대사나 외교 라인은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매우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내를 보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네. 이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국론 분열을 오히려 또 야기하거나 음흠. 일본이 꺼내든 보복 카드에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대응을 해도 이 부족한 판에 예. 정부를 공격하고 피해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쌍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소화시키고 음흠. 이런 것에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미국도 알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거는 다분히 저는 전략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가면에 대해서의 주장과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기류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네. 단순히 양국 간의 이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 네. 이게 분명히 이제 계기가 됐고 자리를 잡고 있지만 네. 헌법 개정 문제나 또 한반도 문제에 아베 정부가 끼어들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네. 네.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관계가 회복돼서 경제 보복을 한다는 그런 발언에서 최근에는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아베가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발언이 우리를 향한 발언이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양날의 칼이었다고 봅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도를 지금 드러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재 위반까지 거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과거의 북핵 문제를 육제회담 틀에서 풀어보려고 이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이니셔티브 하에 북한과 또 이 남북미 구조로 지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 러시아도 여기에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고 차단하고 있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도가 오히려 아베 정권의 패를 미국 정부에도 읽히게 되는 예. 그런 거고요. 저건 오히려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 말씀하시니까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무역 보복을 전쟁이 아니라 침략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부러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는 그거는 뭐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 사안의 크기 또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쌍방이 서로 총을 쏴고 이렇게 해야 전쟁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보복카드를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침략인데 네. 우리의 대응이 네. 무조건 이거는 뭐 큰 소리치고 무조건 그렇게 들끓어서 그렇게 뭐 되지도 않은 일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럼요. 또 예. 국민들도 힘을 합쳐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열의에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네. 국제사회까지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자세와 각오와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문제를 간과하고 오히려 거꾸로 공론을 분열시키는 네. 이런 행태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뜻의 얘기를 굉장히 알겠습니다. 왜곡해서 지금 받아들인 거죠, 야당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그 인터뷰를 했던 이종구 의원은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사법 개입을 하고 소위 사법농단을 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했던 이걸로 네. 좀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계자들이 이제 구속도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개입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개입을 안 한 거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네네. 이것을 다시 입법부에서 개입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역사 문제나 배상 문제나 또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까지 일본이 인정 안 하고 있는 사과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스스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정말 국적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고요.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